한 남자가 손에 든 구운 옥수수를 바라보다가 사업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의 아들이 옥수수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음식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은 미국에서 항상 큰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는 유일한 맛은 플레인 치토스와 치즈가 들어간 치토스뿐이었습니다. 백인들만 좋아하는 맛이었죠. 그리고 그와 같은 멕시코인들은 전혀 먹지 못했죠. 그는 매운맛 치토스를 출시하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매운 소스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들은 항상 그것을 먹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수제화 소스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안 시중에 고추 첨가물이 등장했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식욕을 돋우는 고춧가루. 하지만 그는 천연 재료를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시장에서 선호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춧가루를 잘 섞기 위해 그는 햄스터 케이지를 텀블링 머신으로 바꿨습니다. 수많은 조정과 개선 끝에 드디어 매콤한 소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먹어댔습니다. 가족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 실화를 통해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차드는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학교에 다니며 온갖 종류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백인 반 친구들은 타코를 먹는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서 브리토를 빼앗았죠.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브리토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 괴롭힘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리처드는 그가 맛보게 하기 위해 브리토를 들어보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아이는 동생에게 먹어보라고 강요했습니다. 동생은 씁쓸한 표정으로 브리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는 그 맛에 즉시 감탄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은 더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브리또에 손을 뻗자 리처드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를 붙잡고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5센트의 브리또를 샀습니다. 리처드의 두뇌는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여자 반 친구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또가 맛있다는 소문이 캠퍼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리처드는 용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급생 줄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날 그는 그녀를 위해 초콜릿 한 조각을 사려고 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그는 실수로 한 줌의 돈을 꺼냈습니다. 뒤에 있던 경찰은 리처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백인 아이였다면 스스로 해명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부색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당신도 아마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는 초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점점 더 범죄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같은 반 친구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멕시코 이민자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항상 경찰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뒤틀림은 아내가 임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줄리는 리처드에게 길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불확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돌아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 형이 다시 강도짓을 하라고 권유했을 때 그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든 임신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처드는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이 좋은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수돗물로 분유를 마셔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신발의 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길거리에서 또띠아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리처드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항상 격려했습니다. 리처드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과 기록과 낮은 학력으로 그는 포터로 일할 면접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실수로 자동차를 만졌습니다. 아들은 백인 차주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리차드는 이런 차별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제때 그를 막았습니다. 경찰이 신고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때때로 생계를 위해 체면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리차드는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그는 임시직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면 두 아이는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직 갱스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족을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일반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그에게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사장님은 그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려는 그의 결의를 보고 결국 그는 소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처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필리도르 공장에서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는 당황했습니다. 관리인이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양식을 다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잘못되었습니다. 긴장한 리처드는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그에게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리차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엄성을 삼켰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매니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친절한 행동이 공장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차드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공장의 생산 기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엔지니어 마이런에게 치토스 제조 공정에 대해 호기심에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차린 사장님이 급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존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장님은 리처드에게 공장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공장에는 엄격한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식당의 식사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앉은 사람들은 경영진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 다음이 플로어 매니저들입니다. 보수는 좋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들은 기술 때문에 거만합니다. 관리자는 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는 마이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부색 때문에 그는 15년 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매니저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리처드 같은 말단 직원도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단 직원으로서 그는 동료들과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평생 관리인으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인 마이런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 때 브리토를 주겠다며 진심으로 그의 멘토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이런은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관대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처드를 앉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상사는 그를 인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런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이런에게 오븐의 공기압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런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마이런은 리차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런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튀긴 감자칩을 보고 마이런에게 기름이 너무 뜨겁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런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튀긴 칩은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죠. 리처드는 사람들이 왜 갈색을 버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처드는 남은 생애 동안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런으로부터 온갖 기계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가 모든 종류의 장비를 작동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휴가 중일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으로 그는 또한 뛰어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국가는 경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취소했습니다. 시장 침체로 인해 식품 공장들 간의 가격 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는 유지보수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해 지원서를 냈습니다. 8년 동안 그는 여전히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도르의 사장인 로저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직원 들을 격려하기 위해요.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공장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에는 기회가 따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장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리처드만 눈을 반짝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 이 말을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발견하고 혁신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날 그는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그는 길가에서 고추를 곁들인 구운 옥수수 3조각을 샀습니다. 매운 맛이었지만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리차드는 칠리 치토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남은 월급을 모두 실험을 위한 재료로 바꿨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번 달 생활비와 집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반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말릴 수 없어 한 번 더 미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이은 실패 끝에 마침내 사람들이 멈출 수 없는 핫소스를 생각해냈습니다. 리차드는 곧바로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더 매운 버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공장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리드 타임도 매우 길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치고는 너무 기발하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해고된 친구가 다시 예전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손가락으로 짚을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수입을 얻기 위해 리처드는 매니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장 회사 내부 주소록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사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는 매니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비서는 결국 전화를 사장에게 넘겼습니다. 대통령은 리처드가 말을 하지 못하자 당황했습니다. 대통령은 청소부라는 신분 때문에 리처드의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샘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리처드는 아내와 함께 우체국에 가서 핫치토스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곧 샘플이 사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소포를 열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칠리치토스를 살짝 맛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운맛이 강할수록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리처드는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아이디어가 매우 창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주 후에 그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경영진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리처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관리자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리처드를 질책했습니다. 사장이 공장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장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당연히 리처드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처드의 아내는 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리처드를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소년이 구원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 이 말은 리처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다음 만남을 위해 그의 아내는 그에게 값비싼 넥타이를 사줬습니다. 리처드가 이렇게 격식을 차린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부모인 링컨이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리처드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그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습니다. 매운 치토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마케터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리처드에게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마치지 않았고 어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슈퍼마켓의 긴 통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려 저게 시장 규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진은 즉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의 무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사장은 그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처드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사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주변 임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줄 알았나요? 그는 리처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리를 떠나기 전 사장은 매니저에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제품에 투자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칠리치토스가 생산 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의 첫 번째 배치는 주요 슈퍼마켓 진열대에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열대에 있는 다른 제품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매운 치토스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대조는 리처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관리자에게는 생산을 중단해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업을 그만두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멘토인 마이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누구도 그냥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한 줄기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지만 왜 팔리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촛불을 켰을 때 큰아들의 말이 그를 깨웠습니다. 고객들은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당연히 구매하지 않겠지.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큰아들이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모은 돈이었죠. 아버지의 꿈을 위해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리처드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회사는 광고비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옛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인해 보였지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영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모두 공장에 모았습니다. 관리자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친구들에 의해 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꼬는 말을 했고 마이런은 그를 말렸습니다. 이제 리처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가족의 무게와 하층민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치토스가 맛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하면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의 열정적인 호소에 모두가 칠리 치토스 판매팀에 동참해달라는 간절한 호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죠. 리차드는 심지어 슈퍼마켓에 매운 치토스까지 구입했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는 질문에 그는 간식을 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곧 군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칠리 치토스는 지역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리차드는 학교에서 브리토를 팔 때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칠리 치토스의 공급이 수요를 거의 앞질렀습니다. 판매 수치를 확인한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광고에 얼마를 썼는지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어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00만 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곧 문을 닫을 뻔했던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이 동기화되었습니다. 해고되었던 직원들도 다시 불러들여 초과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 순간 스파이시 치토스는 단순한 스낵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가족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얻은 이 일자리에 대해 매우 열정적입니다. 주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6개월 후 공장은 수익을 냈습니다. 모두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말이 맞습니다. 마이런은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리처드는 사장의 승진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청소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관리자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매니저가 그에게 위층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리처드가 대걸레를 들고 위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초인 로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저는 리처드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지 못할 것 같았던 꿈은 그 꿈이 그를 그 작은 공간에서 이끌어 주었다고요. 그는 꿈꾸는 사람은 묶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죠. 사장은 그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의 최고팀에 합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돌아서서 문틀에 금색 이름표를 달아주었습니다. 리처드는 변화했습니다. 말단 관리인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그 과정에서 많은 불만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래층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박수는 리처드의 고군분투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사무실을 바라보며 리처드는 꿈만 같았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 후 그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누구나 자기 운명의 조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의 강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계곡의 바닥에서 시작하더라도 끝은 별이 빛나는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세상에서 용기와 인내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앞길을 잃을 수도 있고 폭풍 후에 쓰러질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이 내딛는 첫걸음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 이를 악물고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이 마음속에서 죽지 않기를 꿈을 좇는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길 바랍니다.